네, 안녕하십니까. 제28대 기숙사 지혜보 배성환입니다.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입학식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가 보스텍의 기숙사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기숙사 자치회 회장 후보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번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의 주요 경력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기계공학과 1학번이고 2012년 2학기에 제26대 기숙사자치회 집부로 들어가서 현재 27대 기숙사자치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공약을 나눠봤는데, 아까 총학생 회장단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인 소통 체계,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숙사자치회는 학우들을 대표하여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기숙사 관련 정보를 이렇게 서로 전달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숙사자치회 홈페이지와 기숙사자치회 페이스북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두 개를 좀 활성화를 시키고, 이거는 일단 활성화시키긴 할 건데, 이거가 최고 방법이 아니라 제가 우선적으로 할 거는 포스비랑 포비스의 기숙사 관련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공지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 측과 대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기숙사. 안전은 항상 중요한데요. 기숙사는 공동 주거 공간으로서 안전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그러니까 제가 내년에 만약에 기숙사 제 회장이 된다면 학기 초에 타 대와 우리 학교의 안전사고 사례들을 모아서 그것을 토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계속 예를 들어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하여 대피를 하고 그런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RC나 구기숙사 등에서 그런 소방 대책 훈련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실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이에 연장선상에서 또 올해 초에 공모전을 했었는데, 그 복도에 방치되어 있는 그 빨래 건조대 등과 같은 그 물건들이 소방법에 위반돼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이동사동에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건조대를 내년에 그 실리를 학생분들과 학교 측과 상의를 해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기숙사자치회. 기숙사자치회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그 수많은 학우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기숙사자치회는 일주일에 한 번 동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동대표 회의라는 게 물론 각 동의 대표자들뿐만 와서 하다 보니까 물론 동민회의도 하지만 제가 회장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회의라는 것을 열어서 각 동에 참가를 원하시는 동민들께서도 동장들과 함께 기숙사자치회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하고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을 내걸었고, 다음으로 연설이라고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거창한 것은 아니고, 제가 뭐 버락 오바마나 마틴 루터킹처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지만, 그냥 짧고 간략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지 포스텍에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기숙사자치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로서 더 나은 기숙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열정만큼은 이 두 사람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기숙사 체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설해주신 기숙사 아치회 회장 후보 배성환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거 가져오세요. 이어서 기숙사 아치회 후보님에 대한 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최대 3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에도 최대한 발표는 1분, 그러니까 질문은 1분, 답변은 최대 2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년 예산 같은 거 보면은 올해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카트 이제 수리하신다고 많이 하시던데 막상 카트를 대여하거나 봤을 때 카트 그 수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트 끄는 것과 그 밑에 그러니까 손잡이 부분이랑 밑에 받침대 부분에서 너트 들어가는 게 네 군데가 있는데 너트 구멍이 잘못 꽂혀 있다던가 아니면 너트 상태가 되게 불량하다던가 뭐 맞지 않는 너트 크기를 썼다던가 되게 수리가 된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의 현재 상황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카트 구매를 하셨던데 업무가 제대로 된다면 카트 수리가 됐을 경우 사실상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카트 소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원인이 저희가 일단 예전에는 예치금이나 신분증을 맡기지 않고 그냥 빌려줬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예치금이나 신분증 둘 중에 하나를 받고 빌려드리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원생들 분들이 저희 카트를 그 빌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 빌려준다고 말하기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 기숙사지회랑 주거운영팀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분들은 그 쓰고 나시면은 반납을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대학원 기숙사 그쪽에 그냥 방치하시고 그래서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고 저희가 또 찾으러 가서 그걸 다시 수거해와야 되고 네,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기숙사 지회장과 주원영팀과 얘기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소통에 관한 공약을 들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소통에 대한 공약이 매년 들고 나오는 제 26대랑 27대 것도 봤는데 늘 있어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차별화를 할 건지 사실상 이렇게 매년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텐데 기숙사 치회는 다른 단체들도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는 계속 이 사업이 대물림돼서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저만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아까 포스비랑 포비스가 있는데 포비스를 보면은 그 학습 정확히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아카데믹 어페어스라고 해서 그런 관련된 게시판 있는 반면에 기숙사 주거 관련해서는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비스에 그런 게시판을 만들고 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스비에도 게시판 하나 새로 개설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활성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걸로는 주거운영팀 쪽에서 공지를 할 때 문자 공지나 그런 것도 가능할지 주원영 팀장님과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튜토리얼을 봤는데 그 기숙사 점검 규정이 바뀌어서 불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에 대처할 거라면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할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저희 내부에서도 알고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불시 점검으로 바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빈도가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게 포비스에 공지가 되면서 그 빈도 수가 저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게 너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일단 불시 점검이란 거 자체에서부터가 그 빈도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고 있는 바인데 또 그 현재 주거 운영팀에서 가장 그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감 보셨겠지만 그 안전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랑도 얘기된 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은 차츰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 일방적인 학교의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학생하고들의 의견 듣고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투명한 기숙사 자체 쪽에 보시면 그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열린 회의라는 게 그냥 단순한 공청회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회의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의라면 그 규정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결정권은 그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그 동장님들과 저희 기숙사 자치회 이렇게 두 파트만 제한된 사람들끼리의 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의견만 내주셔도 물론 결정은 대표자라는 게 존재하니까 대표자들끼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내주시는 거에 저는 의의가 있다 생각해서 이런 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약간 화재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치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여자 기숙사에 막 괴한이 침입해서 막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여자 기숙사도 그냥 그 문을 강한 힘으로 열면 열릴 수 있을 그런 구조라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RC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몇 번.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혹시 따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네, 최근에 뭐 타대에서 외부인이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뭐 성폭행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선 이게 해결되려면은 RC는 일단 여자 기숙사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자 기숙사뿐만 아니라 모든 구사의 문이 그 잠금 장치가 되게 약하고 또 다 CCTV가 달려있긴 하지만 또 제가 알기로는 사감실에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한 화면에 모든 전 동의 화면이 조그맣게 닫되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갑자기 들어간다 해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 분이 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면 일단 주거 운영팀에 가장 먼저 제가 학생들 이런 고민이 있다 그걸 말씀드려서 그 모니터링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이성층 출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성층 출입 문제는
RA 분들과 일단 먼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기숙사 자치회의 업무 내용 및 과정을 요연하게 재정리하고 학우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설명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학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숙사 자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지 질문합니다. 질문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강제성이 어디서 발현되는지. 그러니까 알 권리만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알 권리지 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설명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통해 피드백을 받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거를 개최하실 계획이십니까? 피드백이 적다면 안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기숙사 문제에 대해 굉장히 학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비스 게시판만 봐도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건조기가 이상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좀 큰 문제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주원영팀과 어떤 관계에 있고 동장님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고 예를 들어 대외 관리부라고 있는데 그 배달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피드백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공약 내걸었습니다. 혹시 기숙사 1동의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전기가 센서를 감지해서 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그거 피해서 길게 선이 연장마다 쓴다고 알고 있는데 들은 사례로는 그게 너무 과전류가 흘러서 스파크가 튀거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센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 학교 측에서는 이걸 바꿀 생각이 없고 앞으로 리모델링 할 때도 다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자회견이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 의견 좀 전달해 줄 생각이 없나요? 네, 당연히 물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회장님께서도 그 주원영팀과 얘기를 했고 저희 동장님들과 동민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방뿐만 아니라 특히 화장실 문제까지도 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불이 꺼진다. 아니면 방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컴퓨터가 꺼져서 보고서 내용이 날아갔다. 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많고 또 학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전력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런 학교 측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절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측이 지금 단호한 입장이라서 근데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동장님들과 동장님들과 동대표 회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라서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거를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알고 이거 좀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게 좀 학교 측에서 알면은 좀 비공식적인 거라서 네. 답변 맞춰주세요. 비공식적인 것이라서 지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동민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있죠. 아, 동민회의요? 네. 네, 동대표들과 동에 사시는 주민이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동민회의가 기숙사 내부에 관한 일을 상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자치기구로서의 그런 독립적인 역할도 한다고 보거든요. 전학대회 동대표 분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동민회의는 뭐 다른 자치기구를 참여하지 않는 일반 학우들에 대해서 그런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고 또 가장 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연도에 동민회의 다과비를 늘려서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런 결정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승환 후보님은 동민회의의 참여율을 높이거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기숙사치 제20시 때 기숙사치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봤는데 다가비를 늘려도 동민회의에 참석을 안 하셔서 회의를 못해서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뭐 일부 동만 이렇게 예산 집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7동하고 4동에 층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만으로 동장이 동민회의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이제 각 층마다 층장이 있고 그 층장들이 층에서 뭐 이번 주에 동민회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봤을 때 4동, 7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층장 제도를 어떻게 잘 활성화시켜서 동민회의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방안은 추후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전한 기숙사 이 공약 관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학생증을 잃어버리면은 재발급 받기 위해서 총무안전팀을 가야 돼요. 근데 그때 학생증을 찍는 기계가 고장이 날 경우 임시 출입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게 남녀 구분 없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열리게 되는 거죠. 학생증 자체가.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총무안전팀에 컨택해서 남녀 구분할 수 있는 이거를 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네요. 네, 그 부분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알려줘서 참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그것은 남녀 구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전 거에 대해서 첨언을 조금만 드리자면 그 임시 출입증 자체가 권한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메디얼 코스 할 때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입생 친구들 오면 RC랑 수업하는 동밖에 안 열리도록 설정을 해서 주시거든요, 카드를. 그거 아마 말씀드리면 남녀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시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포비스 게시판 서비스가 개편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자유 게시판 같은 건 많이 사장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자유 게시판이 현재 메인에 안 뜨잖아요. 이제 그래서 굳이 그룹웨어를 들어가지 않으면 게시판을 현재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포스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포스비라고 하셨는데 1~3학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포스비를 모르는 친구가 3분의 2 이상일 거예요. 1~2학번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세터 이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없어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포스비나 포비스나 둘 다 그렇게 좋은 소통 창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 그 후보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교 생활에 있어서 학습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기숙사 관련해서 주거에 관련해서는 포비스에 어떤 부탁을 드려서든 간에 게시판을 메인에 뜨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비 관련해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봐 질문 드린 건데 포스비 13학번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가입했는데 비밀번호 분실 재발급이 안 되는 경우. 그 부분은 포스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제가 아마도 발로 뛰어서 포스비를 신입생들한테도 알려주고 그 13학번 관련된 문제도 제가 해결하려고 그 포스비 관리자분이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RC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RC가 되게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 학교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기숙사 자체에서는 그 회의를 할 때 동대표들이 모여서 하시나요? 네, 고기숙사. 네. 네, 그러면은 그 신입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숙사 자체 내에서는 대의 기능이 좀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작년부터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혹시 RC에도 동대표를 뽑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1학년 때 기숙사 지회를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왜 1, 2학년이 살고 있는 RC에 RA들도 있고 한데 왜 동장들만 구기숙사에 살고 있는 3, 4학년 이상 동장들만 와서 하는지 궁금해서 회장님들한테 여쭤봤지만 그 RC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관리하는 레지던셜 칼리지고 그 저희랑 약간 권한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RC는 RA들의 권한만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기숙사 자체회장이 되면은 RA 회장과 또 한번 얘기를 통해서 학교 측에 건의를 해서 RC도 1, 2학년이 사는 곳인데 기숙사 자체회랑도 의견을 교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기숙사 자치회장 후보자 공약 연설 및 질문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수고해주신 기숙사 자치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부탁드립니다. 총여학생 회장단 설명회에 앞서서 약간 길어진 감이 있으니까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후보와 그리고 박주영 후보의 공약 설명 및 질문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여학생의 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1, 2학번 박주영입니다. 먼저 저희 공약은 저희 출마하게 된 모토는 말하기, 듣기, 쓰기이고요. 저희 포스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공약 소개를 하면 말하기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학교에 전달하고 듣기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쓰기, 여학생들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 공약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총 여학생의 역할은 바로 여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입니다.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저희 학교는 여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따라서 회의 같은 자리에 여학생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여학생들의 의견이 학교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들도 여학생이기 이전에 학교에 학생회비를 낸 학교의 학생으로서 여학생들도 학교에 건의를 하고 학교도 사업 같은 걸 할 때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공제 회의 같은 경우에도 안구건조증 같은 그런 질병도 안구건조증을 의료공제를 해준. 안녕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의료공제 회의에 지금 이사회로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가 이제 여자가 저 혼자인데 그쪽에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를 지원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왜냐면 그게 흔하게 많이 발병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이제 예산 같은 경우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렌즈를 끼는 사람이라면 안구건조증이 얼마나 이제 많이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 가야 하고 이게 얼마나 빈번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말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평여학생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만약에 안구건조증이 아니고 만약에 생리통이라든가 질염에 대해서 나왔다면 거기서 만약에 여학생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생리통을 지원해주지 말자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대변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듣기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듣기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왜 듣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학생들은 학교의 회의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 잘 참여를 할 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학교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표출을 하지 않거나 여학생들끼리만 있을 때 얘기를 하거나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학교에 대한 불만만 커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럴 때 여학생들을 대표해서 여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에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본 게 페이스북 페이지가 지금 학번별로 여자들만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여학생들이 원할 때 바로바로 건의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쓰기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령한 여학생들의 의견을 사업의 기초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새로 꾸리려고 하는데 여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 1, 2학번 페이지에서 여학생회 밤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이 스케줄 같은 경우로 참여를 못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를 한 학기에 한 번으로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렴돼서 내년부터는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고요. 다른 행사는 여학생들 의견을 좀 더 듣고 난 뒤에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회비를 다 같이 낸 학생회비를 여학생들만을 위해서 쓰는 게 역차별이 아니냐고 가끔 질문이 들어오는데 사실 여학생회에서 하는 행사는 여학생의 밤을 제외하고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고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밤도 드는 예산이 강사 섭외비와 다가비가 전부인데 만약에 그것도 많은 남학고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는 외부 후원이나 여학생들의 돈을 모아서 할 의향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공약 설명 끝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공약 설명해주신 총 여학생 회장단 후보께 큰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싶은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총학생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단 공약 설명을 하신 거 보니까 총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학생들이 소식 때문에 의견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드신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여학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일단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여학생들이 충분히 많이 늘어나서 다른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적당히 많은 수준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총리학생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총리학생의 의지가 단지 적은 수의 여학생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에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총여학생의 필요성은 아까 말했듯이 그게 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필요성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필요성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학생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학생들이 지금 수가 옛날보다 늘었지만 의견 표출을 하는 데에서는 이제 의견을 많이 표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여학생 수가 늘고 의견 표출이 많아져서 남성들과 이제 동등하게 의견을 이제 학교의 중요한 행사라든가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때는 여학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취학생을 중시부에서 진행한 캠페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탑의 성폭력 캠페인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했을 때 분명히 많은 수의 여학생들이, 그리고 남학생들도 일부 지금도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성폭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학생회는 올해는 이런 일들에 개입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중집에서는 그게 사회적 약자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그게 처음에 그거를 시작할 때 저희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했어요. 함께 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그 기획서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했던 기획서 같은 경우는 거의 여학생의 일원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같이 여학생이랑 했다가 지금 2학기 때 같이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거랑 그쪽에서 약간 생각하는 부분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방향으로 성폭력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학생 중에 아마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여학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견이 좀 다양한 측면에서 그리고 깊은 방향으로 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프라인 회의를 생각을 해보자면 여학생은 한 학년에 50명만 잡아도 4학년 하면은 200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구들과 달리 단위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분반협을 보자면은 분반이라는 단위가 15개씩 있는데 여학생은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위가 없어서 더 응집하는 데나 아니면 뭔가를 하는데 굉장히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위를 만드실 생각이 있다던가 아니면 좀 더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다던가 하는 걸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말인데 그 단위라는 이제 개념에서 여학생 총회가 왜 없냐는 식으로 나와서 이제 작년 회장님께서 여학생 총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이번에 이번 임기 때 여학생 총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노력을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직접적으로 RA 같은 그 단위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1, 2, 3, 4학년들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대표를 뽑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직접 권하기도 하고 공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만약에 기자회랑 비교를 하자면 기자회는 이제 동대표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비가 이제 나오고 그런 이제 기숙사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학생 총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지원 같은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런 지원은 없는데 회의를 저희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전학대회를 참여하고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제 소리를 제가 들었고요. 때문에 그런 딱딱한 회의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식에서 페이스북이 나온 거고 페이스북을 이제 그걸로 꼭 하겠다고 말한 건 사실 아니었는데 근데 가장 이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제안을 한 거고 페이스북을 안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선 페이스북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가장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사실 핸드폰을 켰을 때 카톡 아니면 페이스북인데 카톡 같은 경우에 친구 추가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페이지에 초대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페이스북을 얘기한 겁니다. 네. 원래는 제가 종료학생회 회원이 아니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 질문은요. 이제 그 여학생 총회가 뭐 방금 전에 뭐 그런 사유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동아리 대표자 회의나 동대표 회의 전부 다 이제 그 동아리 대표자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총학생 회에 비해서 다가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학생 총회를 만약에 정말로 여실 의지가 있으셨으면 예산 신청하셨으면 제가 못 받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거는 그렇게 좋은 이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전체 학생 대의원 회의에 이제 총유학생 회원 둘이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어요. 총유학생 회장 이외에. 그래서 총유학생 회원 둘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한 분은 뭐 부회장님께서 들어가신다 치고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그 제가 알기로 자치규칙을 먼저 개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명이 명시되도록. 그래서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 그 1인을 어떤 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후보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여학생 총회를 얘기하면 저희가 다가비를 생각을 못해서 그거를 신청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청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가비를 준다고 여학생들이 참여할까라는 생각 그게 다가비를 준다고 여학생들이 참여할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약간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를 안 했다고 저는 제 추측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1대1로 다 물어봤어요. 1대1로 여학생, 그러니까 RA 같은 경우 RA 분들이나 아니면 여학생 1동 이제 동장님께 이제 그전 동장님께 여쭤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도 일단 참여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그러다가 시도만 하다가 말았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자치규칙 그거는 이제 회칙을 개정했는데 회칙을 개정하기 전에 우선 자치규칙을 저희가 한번 개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뀐 회칙에 따라서 자치규칙이 만약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거고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않을 건데 저희는 그러고 만약에 그 대표 그 회의에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저희들을 하고 내년에 꾸려지는 대로 그 안에서 차출해서 이제 뽑아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 공약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 되게 강조를 하신 게 여학생의 마음을 이제 기존에 1년에 한 번에서 한 학기 한 번, 그러니까 총 1년에 2번 하시기로 좀 확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여학생의 마음이 왜 해야 되는 행사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약 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해 잡혀 있었고 책정이 됐고 지금 집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그리고 이제 총 여학생 숫자에서 여학생의 밤에 참여하는 학생 숫자와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한 금액으로 수혜를 받을 정도의 그 사업이 그런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여학생의 밤이 필요한 이유는 여학생들끼리 우선 친하지 못하고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여학생들께서도 항상 매번 여학생의 밤이 언제 하나 이때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어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사실 여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필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었고요. 여학생들이 지금 소통의 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모토도 그런 식으로 내걸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40만 원이 잡혔는데 아마 강사 섭외비랑 이제 다가비를 다 썼는데 여학생이 200명, 그러니까 50명씩 이제 내 학년이라고 치면 200명이라고 치고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한 30명에서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늘고 이제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 저희는 약 30명의 여학생들이 그때 와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0만 원의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부분에 유연한 소통의 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되게 의미가 확 와닿진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유연하다고 말한 게 지금 소통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게 여학생 총회 그거 빼고는 지금 사실 그냥 친구의 의견을 듣는 정도 들어서 여학생 회의 때 와가지고 이제 반영하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여학생 회의가 실제로는. 그래서 여학생 총회를 만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어떤 여학생이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여학생 총회에 전달해주고 여학생 총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저희한테 전해주는 것보다는 1대1로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이제 얼굴을 보고 전달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방법이 어떻겠냐라고 제시한 게 이제 그런 유연한 소통 방법을 얘기한 거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여학생들의 교내 행사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행사를 주최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 따져보면 행사를 열었을 때 그 행사에 가고 싶어도 그 행사에 친구가 없다거나 같이 갈 친구가 없으면 우선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는데 그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 같은 걸 많이 붙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직접 해봤을 때 느꼈던 게 1대1로 아는 친구에게 나 지금 이거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니면 내가 이거 이번에 주최한 거야. 원래 이런 식으로 홍보했을 때 더 효과가 컸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공약에 명시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혹시 올해도 연애 특강이나 남녀 소통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시나요? 내년에요? 올해요? 네, 올해 아니고 내년에. 그게 지금 그 전전대 회장님하고 전대 회장님하고 이제 모토가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전전대 회장님은 여학생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했었고 이제 지금 그 혜지 언니 그 여학은 건강이 모토여서 약간 사업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모토 같은 경우는 소통이 모토라서 만약에 모토가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0학번 때에 비해서 이제 지금 11학번 회장 언니 사업이 거의 한 1.5배, 2배 가량이 늘었거든요. 사업의 양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다 떠안고 가는 것보다 모토에 맞게 그거를 추려서 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게 여학생의 이제 의견을 듣는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지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있는 사업 중에서 여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한 후에 그 사업을 해나갈 예정이고, 만약에 여학생들이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또 새롭게 이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대부분의 중학생의 사업들이 1학기에 많이 집중되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당선되시고 나중에 여학생들이 의견을 모두 수렴해서 그때서야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성이 커 보이거든요. 혹시 뭐 여학생들 의견을 최대한 빨리 수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도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론 당선이 된 후에 바로 이제 페이지 같은 거 통합한 이제 작업을 해서 겨울방학 안에 이제 그거 작업을 끝내고 그런 페이스북에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할 예정이에요. 거기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거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들일 예정이고,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봐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게 선거 때 이제 사업을 내걸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게 굉장히 이제 타임라인이 급급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깊이가 없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업을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일단 이걸 하나 내걸고 거기에서 이제 포함을 해나가고 이제 빼가 나가고를 이제 겨울방학 때 해서 만약에 1학기 때 적다고 하더라도 2학기 때 그만큼 많이 할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양보다는 질을 더 우선시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약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제가 대표자 회의나 전학대회를 참가하면 느꼈던 것은 물론 어떤 사안들에서는 여학생들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초학생회가 다루는 많은 사안들에서 여학생 의견 자체가 중요한 비중이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여학생회가 뭐 중지비 밑에 하위국이나 이런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굉장히 위치가 높잖아요. 다른 뭐 기대회나 이런 것과 동등한 위치인데 굳이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학생회에서 저희 여학생들 의견을 모두 수용한다면 저희들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한번 이제 언젠가 한번 이제 회장님께서인가 한번 복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총 여학생회를 넣는 게 어떠냐고 한번 어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회적 약자 이제 1학기 때 저희 함께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도 총학생국에서 이제 제대로 전부 다 진행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총학생회 국으로만으로도 이제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밑이 아니고 그 옆에 나란히 동등하게 있으면서 그 옆에서 총학생들이 미처 이제 못하는 이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사회적 약자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 중 한 명인데 제가 그때 총여학생회와 같이 성폭력, 성차별 실태조사와 뭐 기타 사업들이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의견을 낸 이유는 저희 국에서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총여학생회가 이런 일들을 맡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인력 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진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총여학생회가 그런 일들이 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작년이라는 게 올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작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작년이다. 작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은 이제 올해였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만약에 총학생회가 그 부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그 부분 말고 또 새로운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할 예정인 거고요. 저희는 우선 저희가 성폭력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먼저 얘기를 꺼내고 저희가 약간 여성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부드러워 보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제 총학생회에서 이제 그쪽 일을 하면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 거였고 그때는 저는 올해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미리 1학기 때 했었고 2학기 때 이제 같이 안 하게 되면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은.
네, 이거 질문은 아니고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소통을 모토로 삼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또 대표자로서 또 학교 일에 대해서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들으실 거니까 뭐 말씀하신 페이스북 페이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그런 학교 일들에 대해서 여학생들에게 활발히 전해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활동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소개해주신 총여학생회장 후보 박진희하고 박준하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합동 토론회 기본적인 순서 네 마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투표 날짜는 11월 7일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투표에 앞서서 투표 진행하기 전에 각 후보분들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하고 마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네. 죄송합니다만 잠시 마이크. 죄송합니다만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0시 30분 전까지 시간이 있는데 아까 총학생회장 분들께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저희가 10시 반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10시까지 약간 연장을 해서 총학생